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기문의 특성, 배웠던 것을 토대로 정약용의 전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었을 건데요. 우리가 정리하는 부분, 자, 200쪽을 보면요. 먼저 2번에 이 정약용이 살아온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연도와 몇 살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거에 따라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이런 부분 찾아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196쪽 처음부터 연도 혹은 나이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 먼저 1762년, 그죠? 이때 태어나셨어요. 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제에서 태어나셨고, 자, 그 다음에 15살 때, 자, 이렇게 같이 표시해 볼게요. 자, 이때 아버지 따라서 한양으로 가셔서 한양에서 여러 학문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주로 공부했다가 나중에는 실학이라는 학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실학하면은 정약용이 대표적인 인물이세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1792년에 진주 목사로 계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다. 그죠? 여기에서 목사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김만덕을 읽을 때도 나왔었어요. 제주 목사라는 표현 나왔거든요. 요거는 지금의 교회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 지방의 관리직 이름이에요. 관리. 자, 이때 돌아가셔서 쉬며살이를 하다가 정조, 이 당시 임금님이 정조셨는데 정조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죠. 자, 넘겨볼게요. 그래서 거중기를 발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33살 때, 자 33살 때는 여기 빠졌네요. 31살 때, 그죠? 이렇게 거중기를 만들었고요. 33살 때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로서 활약을 하셨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부분에 57살, 자, 57세신 거죠. 57살 1818년에 목민신서라는 책을 펴냈어요. 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빈칸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1762년에 태어난 거는 나와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15살 때까지 나와줬고요. 31살 때 임금의 명으로 뭘 만들었냐면 거중기 만들었다고 채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3살 때 기억나나요? 33살 때 다시 찾아볼까요? 33살 때, 자, 여기 이 부분이에요. 자,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정조의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음. 그리고 마지막 57살 때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뭐죠? 목민심서라는 책을 펴냄. 네, 이렇게 간략하게 이분의 삶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3번 정약용이 한 일,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정약용의 가치관을 짐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백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자, 이 질문 답을 어디서 찾아볼까요? 자, 앞에 여러분은 책을 한 장 넘겨보면은 31살 때 거중기를 만드셨어요. 그쵸?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도록 만든 기계가 거중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거중기 덕분에 백성은 성을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백성들이 가뜩이나 농사 때문에 바쁘고 힘든데 나라에서 성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일하러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거중기 덕분에 쉽고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일을 덜 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성을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돼서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뭔가요? 암행어사가 되었었다고 했어요. 그죠? 네, 비밀 명령을 받아서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나요? 자, 어떤 생각을 했나요? 생각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암행어사로 일하면서 198쪽 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연천 지역을 돌고 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죠? 아유, 못 살겠다. 세금 또 내래. 응? 그래서 가뜩이나 흉년인데 또 사또 때문에 사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죽겠다. 그래서 이렇게 벌했습니다. 그렇게 욕심 많은.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네요. 6번에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지방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했다. 그래서 정조가 굉장히 훌륭한 임금인데도 임금이 아무리 잘 다스리려고 해도 지방에서 관리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백성들이 잘 살 수가 없다.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민심서를 펴내게 됩니다. 자, 3번에 대한 질문이요. 문민심서라는 책을 펴낸 까닭은 여기부터 써볼게요. 선생님이 색깔을 바꿔볼게요. 주황색으로. 자, 여기부터 임금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지방 관리가 나쁜 짓을 일삼으면 백성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일종의 문민심서는 지방관리들을 가르치려고 좀 이렇게 하도록 훈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려고 펴낸 책입니다. 좀 답변이 길겠네요. 그죠? 천천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일을 통해서 가치관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치관은 조금 이따가 옆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써볼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가치관을 이렇게 짐작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위에서 한 일, 그죠? 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김만덕의 말과 행동, 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가치관을 알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인물의 생각이요. 생각. 그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인물이 한 일의 까닭.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 왜냐하면 어떤 가치관이 그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치관도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알아두고 옆으로 가볼게요. 전기문의 특성으로 먼저 전기문은 일단 사실을 기록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실을 기록한 글이다. 자, 그리고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시대 상황은 어떠했느냐?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 때 이때 시대에 백성의 초점을 맞춰서 서술해 볼게요.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자, 단순히 우리가 백성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라고 쓸 수도 있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자, 어디를 참고해서 쓰면 좋으냐면 맨 첫 부분이요. 맨 첫 장 196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쓸게요. 어려서부터 백성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도 배불리 먹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여기서 한시라는 거는 그 한 시간이 아니고 잠시라는 뜻이에요. 잠시. 자, 같이 정리해 볼게요.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일 많이 하면 잘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죠? 이렇게 늘 배불리 먹지 못했다.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도 생각을 하게 됐겠죠? 자, 인물이 한 일, 바로 옆에 3번에서 했던 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거중기를 발명했고, 그리고 암행어사로 활동했죠? 자, 또 마지막에 나왔던 목민심서라는 책을 펴냈다. 자, 이 전기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한 일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약용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한번 짐작해 볼게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백성의 어려운 삶을 지켜봤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자, 백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 자, 또는 백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여기서 또 다른 말로 써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 관리는, 특히 지방 관리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생각, 가치관을 갖고 있겠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문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그래서 전기문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전기문의 특성은 알았으니까 조금 더 다음부터는 내용에 집중해서 다음 시간에 그 인물의, 전기문의 주인공 인물의 본받을 점을 잘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